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번 상승세 주도는? 이라고 제목에 달아놨지만, 이번 상승의 주도가 어, 어떤 코인에 의해서 상승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자금의 흐름을 먼저 봐야 되겠죠. 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코인 시장 말고 이제 뭐 주식 시장이나 다른 투자 시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자금의 흐름입니다. 자금의 흐름만 파악할 수 있으면 이제 그 투자는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지금 USDT는 68 올라왔습니다. 68B 이제 올라왔죠. 그러면 68B 올라오게 되면 코인 시장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USDC가 하락을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락에서 지금 살짝 들어왔다는 게 지금 보이죠? 보시게 되면 약간 이제 올라왔습니다. 0.2, 0.2만큼 자금이 들어왔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USDC가 최소한 여기까지는 올라와 줘야 됩니다. 요 구간까지 올라와 줘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불장이다, 이제 상승장이다, 그렇게 이제 피부로 와닿는, 이제 몸소 와닿는 느낌이 여기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그냥 이렇게 쭉 캔들이 상승하는 게 아니고요, 껑충 떠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항상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BTC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코인 시장이 상승세를 주도하기 전 자금의 흐름이 당연히 좋아야죠. 그 전에 BTC의 그 흐름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BTC 가격이 상승하는데, BTC 가격이 상승하지만 지금 BTC 도미넌스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렇다면 자금은 여전히 알트코인 쪽으로 집중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하게 되면 비트코인 쪽의 거래가 둔화가 되다 보면 호가가 얇아지게 되면 힙소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 가격 비트코인 가격이 위아래로 막 흔들어 버리는 이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주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자주 발생하게 되면 상승세를 둔화시키는, 제한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제가 어느 정도의 상승세, 진짜 상승세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려면 최소한 여기는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43. 제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3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여기서 저항을 받고 이제 밑으로 떨어지면서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집중이 되면서 쭉 내려와야, 그러한 비트코인의 힙소가 발생 확률이 적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안정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비트코인이 조금만 하락하더라도 알트코인은 거의 가격을 다 반납을 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이 찐반등, 찐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SDT 도미넌스가 상승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7.27 밑으로 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떨어졌죠. 이 떨어진 게 계속 말씀드렸던 상승세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6.02, 6.21 여기까지 이제 쭉 떨어져야 진짜 상승장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실감이 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제 그 지점 변동성이 11월 3일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3일 날에 6.9 밑으로 떨어지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여기 6.9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이게 USDT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만큼 이번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코인은 더 많이 상승하겠죠. 그 주도하는 코인이 그만큼 상승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진짜 찐 반등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찐 반등을 하고 있는 이번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그 코인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그 상승세를 올리고 있고요. 주도를 이더리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아니고 저기 이더리움이
코인 시장의 가격을 견인하게 되면 그 상승세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승세 지속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상승이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도미넌스 차트거든요. 이더리움 도미넌스 차트를 지금 딱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매물대 구간, 여기죠. 여기 매물대 구간을 지금 뚫고 지금 올라왔어요. 뚫고 올라가고 장기 이평선 위로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이라고 말씀드렸던 요 세 지점에 이제 점점점 다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 상승하게 되면 지금 여기 밑으로 떨어졌죠. 이게 두 번째가 가장 높아요. 여기 2021년이거든요. 여기가 2021년 5월인가 6월 달입니다. 여기가 그때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에서 이제 이만큼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끌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렇게 되면 여기 23.73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단기적으로 상승했을 때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고 이더리움 가격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인가를 좀 보시게 되면 이더리움 이제 BTC 마켓입니다. BTC 마켓을 보게 되면 저항대가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저항대가 여기에 있거든요. 0.080에서 0.089 여기가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대를 뚫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 0.1까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여기서 맞고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단기적인 상승이 되겠죠. 여기까지 올라갔다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아직까지 이더리움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더리움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코인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이더리움 이제 USDT 차트를 보게 되면 1622에서 1879 요 구간에 올라와서 행보를 한다던가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여력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2285에서 2558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 그런데 과연 여기까지 올라갈지는 여기 뚫고 올라올 때 1879를 뚫고 올라올 때의 그 세기를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 중간 지점을 이제 뚫고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지금 이제 행보를 했죠. 여기를 먼저 터치를 하고 여기 924에서 1180 1198인가요? 여기를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왔다가 터치를 해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는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러한 이제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확률보다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파동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요 세기를 요 1879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뚫고 올라가는지, 어떻게 힘을 모아서 뚫고 올라가는지가 중요하고요. 이제 그때쯤 되면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여기서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한 거구나. 얘가 올라와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서 지지를 받을 때 매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요 구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 구간에 지금 밑에 있어요, 가격이. 그러면 여기가 저항대거든요. 그러면 얘가 올라갔다가 지지받는 척하고 밑으로 훅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고 조금이라도 가격은 비싸지만 하락을 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락을 할지 안 할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올라와서 여기서 지지받고 하는 모습을 보고 매수를 해도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팔면 그래도 상당히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그 저항 맞고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더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해 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가격이 떨어질 때 손절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저 밑에까지 떨어진 게 924 이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손해잖아요. 요거 쪼끔 먹겠다고 들어가서 더 많이 손실 보는
이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대, 중요한 저항대가 위에 있을 때는 기다리는 게 낫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의미에서 1340 부분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를 했었으면 요게 푸근하게 지금 기다리고 계시겠죠. 자, 일봉상 보게 되면 일봉상 오늘의 그 일봉상 같은 경우는 그 아이디어에다가 올려 놨으니까 아이디어 부분을 참조해 주세요. 이더리움 업비트 차트에 대한 설명도 제가 올려 드렸죠. 아이디어로 해 가지고 올려 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그 업데이트 부분 해 가지고 코멘트로 해 가지고 제가 올려 드렸고요.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2,176,000 원. 여기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 1 차가 2,574,000 원. 여기가 첫 번째 그 저항대고요. 그다음에는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92만 원 요 위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2차 저항대를 맞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더리움은 아직까지 힘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도미넌스에서도 보여드렸죠.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장기 이평선을 지금 뚫어서 여기서 이제 그 음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이제 20%를 이제 넘게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힘이 있겠다. 어느 정도 상승세는 이어갈 수 있지만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20% 까지 올라가게 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그만큼 하락하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의 휩소로 인해서 가격은 알트코인의 가격은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는, 그러면서 조금씩 상승하는 코인이 생기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계속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래 시에 항상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 구간 요 구간을 터치를 하고 저항을 받고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여기 106에서 108 요 사이까지는 떨어져 줘야 강달러에서 어느 정도 이제 벗어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이제 확실히 벗어났다고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게 이제 101 이제 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강달러에서 이제 벗어났다라고 지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접근하고 있죠. 여기 밑에까지 깨고 내려오려고 지금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이 그 움직임이 이제 어떻게 될지 여기 보면은 상승 추세선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승선을 깨고 이제 밑으로 내려올 건가. 지금 108을 깨고 이제 내려와서 여기 106, 106, 108 여기를 깨고 이제 내려올 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죠. 110 요 포인트, 요 110 포인트잖아요. 요 110 포인트에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요 112 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110 에서. 그래서 오늘은 110 이하에서 저항을, 아니요, 110 부분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가. 예,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자, 중요한 시점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 제가 10월 28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변동성이 일어날 거다 말씀을 드렸고요. 11,373 위에서 이렇게 행보를 하게 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 28일 날. 그렇다면은 지금 올라갔다가 여기 오늘 내일이 중요하겠죠. 오늘 내일 여기서 11,373 위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급등이 나오겠죠.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더리움이 따라서 상승하는지,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따라서 상승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근데 이더리움이 지금 주도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상승이 더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비트코인이 가격을 못 따라가고 이제 상승만큼 이제 이더리움의 상승만큼 이제 못 따라간다든가 이제 뭐 행보를 한다든가 뭐 그렇게 돼 버리면 비트코인의 그 휩소로 인해서 이제 더 힘들어지는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제 이더리움의 주도에서 비트코인의 주도로 바뀌는지, 우리는 코인을 거래하기 때문에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일 금요일이니까요. 내일 금요일에 이제 마감되는 걸 보시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는지 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이제 가격 주도를 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게 되면 이제 힘든 상승장이 되겠습니다. 나스닥은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1,942에서 12,119 여기까지 상승할 수 있다. 여기서 지지를 받고 11,373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그 다음에 이제 행보를 어떤 식으로 할지는 이제 여기 상승하는 모습을 좀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금의 흐름과 지수의 흐름 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습니다. 제가 올려드렸던 차트가 이더리움하고 이제 아톰 차트니까 아톰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아톰의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아톰의 도미넌스 차트를 이게 쭉 이렇게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선이 딱 있죠. 눈에 보이는 요 하얀 선이죠. 이 눈에 보이는 요 하얀 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요 선이 이제 가장 중심에 딱 보이잖아요. 그죠? 이 하얀 선이 MRHAB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OBV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OBV가 제로인 지점입니다. 그 OBV 제로라는 지점을 이제 보조 지표로 봤을 때 하고요. 제가 여기서 그리는 거하고는 좀 약간 수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에 준하는 이제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여기 0.33 위에서 이제 버텨준다면 이제 상승세를 더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TC 차트 같은 경우도 딱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네모 박스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가격을 유지를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그 아톰 코인 같은 경우는요. 코인 생태계가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고요. 다른 코인과 그 협업이나 이제 같은 이제 생태계 이제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이제 서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까지는 아직 어 되지는 않았지만 서로 수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연계되어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인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그나마 위험 부담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높은 코인, 그다음에 이러한 그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그 코인, 그러니까 코인 생태계를 늘리는 그런 코인들을 거래를 하셔야 좀 더 그 가격의 변동이 있어도 나중에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홀딩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톰 코인은 그런 그 중장기적으로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톰 USDT 차트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를 확인해 주시고요. 네,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아이디어에 잘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업비트 차트입니다. 업비트 차트에 보시면 여기 추세를 결정하는 구간 해가지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냐? 1차적으로 여기, 2차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어디를 돌파할 때냐면은 19,570원을 이제 돌파해서 이제 이렇게 지지받고 딱 올라가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한 번에 쑥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게 아톰 코인이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이디어 차트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보시면 제가 아이디어에다가 적어 놨습니다. 이제 돌파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돌파하는 지점이 보통 이렇게 추세를 결정하는 지점을 돌파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결정하는 요 지점을 돌파를 해서 올라갈 때는 돌파 매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돌파 매매를 이제 아무 때나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보통 돌파 매매를 하시게 되면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할 때 이제 돌파 매매를 이제 종종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주봉 차트지만 일봉 차트라고 봤을 때 이제 여기지 않습니까? 고점이. 그러면 여기를 돌파할 때 이제 돌파 매매를 이제 하시게 된다고요. 왜냐면 이전 고점이니까. 근데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게 되면 저항대가 바로 위에 있어요. 그럼 돌파해서 올라갔다가 그냥 바로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저항대가 바로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를 이제 주식 시장에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지지점, 여기가 맥점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파 매매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전 고점에서 돌파를 할 때 돌파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가 또 돌파 매매 구간이 아니다. 돌파 매매 할 수 있는 구간은 19,700, 19,570을 돌파했을 때 그때 돌파 매매를 가능한 거고요. 돌파 매매를 해서 첫 번째 매도 지점은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저항대니까요. 올라갔다가 이제 밑으로 떨어질 수는 있죠. 언제나 올라갔다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기다리면 19,570에서 70 이상에서 이제 지지를 받게 되고 가격을 유지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터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제 돌파 매매를 딱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부분 매도 이제 예약 주문을 딱 걸어 놔야 되겠죠. 왜냐면 얘가 한 번에 팍 치고 올라갔다 뚝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수익을 먹어야 됩니다. 돌파 매매는 항상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돌파 매매를 하고 나서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돌파 매매는 단기적이니까 무조건 돌파 매매를 딱 하고 나면 내가 생각하는 매도 지점에 예약을 반드시 걸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치고 빠져나갔을 때 이제 그 수익을 확정을 지어 놓고, 일부 확정을 지어 놓고 나머지를 푸근하게 보셔야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는. 그렇지 않으면 못 기다립니다. 그렇게 이제 돌파 매매는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거래 전략을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 전략이, 사실상 거래 전략이라고 얘기하지만,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거래 전략을 만들 때 중요한 거는 어차피 매수 지점과 매도 지점, 그다음에 손절 지점, 요 세 개만 일단 정해 놓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 이 코인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건지 단기적으로 이제 먹고만 빠질 것인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결정되고 나서부터는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게 바로 이제 거래 전략의 이제 처음 기초거든요. 가장 큰 맥락이고요. 그래서 요 세 개의 지점을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딱 보고 봤을 때 내가 어디까지 떨어졌을 때, 만약에 이제 여기서 살라고 그래요. 여기에 보시면은 플러스 100 지표가 지나가고 있죠. 플러스 100 지표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제 상승세, 급등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요건이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일봉상 여기가 100 이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100 같은 경우는 CCI 100 지점이니까 이 100 지점을 올라가게 되면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매수를 하겠다. 여기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러니까 1150, 17,550원 쯤에서 이제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서는 그래도 첫 번째 매도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매도 지점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어디까지 떨어지면은 난 도저히 못 버티겠다. 그러한 지점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무조건 손절을 하겠다라는 거를 매수하기 전에, 매수하고 나서 정하는 게 아니고요. 매수하려고 하는 지점을 생각할 때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해 버렸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매수를 했어요. 먼저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다음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돈이 이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의 그 포인트가 바뀌게 됩니다. 얘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첫 번째 지점이 작용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막 쑥 올라와요. 그러면은 나는 첫 번째 지점을 여기가 뚫고 올라가면은 요 구간이 15,200 에서 19,500 선, 여기가 이제 추세를 결정하는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저항을 받지 않을까. 어차피 뚫고 못 올라가지 않을까. 추세를 결정하는 구간이니까 지지와 저항 구간이 이제 센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1 차적으로 매도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가격이 올라와요,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 아니야. 여기서 매도하자. 굳이 내가 여기서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데 설마 요거 못 뚫겠어? 매도를 안 해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매도를 바꿔 놨어요. 그래서 쑥 올라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항상 매수를 진행하기 전에 첫 번째 그 수익 실현할 지점과 이제 손절할 지점을 동시에 생각을 해 놓으시고, 매수가 딱 체결이 되면 거기에다가 무조건 일부 예약 주문을 걸어 놓으십니다. 그냥 딱 걸어 놔요, 아무 생각 없이. 자,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동요가 없지, 아니면 동요가 돼서 수익을 봐야 될 건인데도 수익을 못 보고 손실을 나는 이제 그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부 매도를 했어요. 근데 가격이 어 원래 매수하는 지점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너무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커트해 버리면 어때요? 여기서 올라갔을 때 매도한 걸 수익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올라간다고 첫 번째 매도 지점을 위로 올려 버려서 매도가 안 되고 내려오게 되면 그냥 손실이라는 거죠. 항상 첫 번째 지점과 손절 지점, 매수 지점, 요 세 가지는 생각을 하고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톰 같은 경우는 딱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그다음에 여기 HA 로우선 여기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 요 구간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제 아톰을 이제 거래하시려는 분들은요, 여기서 지지받고 이제 올라오는 거면 매수하고 올라가게 되면 인제 여기서 1차 매도하고, 여기 보시면은 HA 하이선이 여기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이제 올라갔다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내려오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여기까지 요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인제 거래 전략을 만드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 차트에 지금 보게 되면 여기가 저항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항대 구간 지금 돌파를 못하고 저항대 구간에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63 여기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여기 보면은 여기 하얀색 여기 또 있죠. 하얀색 매물대 OBV. 그러면은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 여기까지 딱 올라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딱 가격대가 올라오게 되면 상승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상승하게 되면 조금씩 이렇게 상승하게 되겠고요. 하락하게 되면 이제 자꾸 이제 밑으로 내려오죠. 요 어디서 밑으로 내려오냐? 여기 지지와 저항이 여기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상승하려 되면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가겠고요. 저항을 받게 되면 여기서 저항을 받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쵸?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이제 나올 것이고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 매물대는 변동성 기간은 11월 7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7 일까지 여기서 이렇게 행보를 하게 되면 요거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고요. 만약에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행보를 하게 되면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지를 받을 때 이 밑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죠. 요 위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게 되면 안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얘가 와 가지고 요렇게 지지받아요, 요렇게. 어차피 이 구간에서 지지받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21,838 에서 자꾸 부딪히면서 이렇게 지지를 받아요, 요렇게. 어차피 이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는 거니까. 요렇게 받게 되면은요,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는 거는 얘가 올라가 가지고요,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자꾸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렇게 여기 여기 구간을 자꾸 이렇게 터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터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상승합니다. 예. 그러한 지지와 저항을 인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얘가 저항대 구간이니까 여기서 올라갈 때 매수를 해야 되겠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단기적이죠.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해서 하게 되면 여기까지 여기서 인제 다시 그런 그 지지와 저항을 이제 결정하게 될 거라고 보니까, 저항대라고 보니까 얘가 여기까지는 인제 어 단기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좀 너무 가깝다. 어차피 매수할 때는 요 지점이었고요. 여기서 매수 지점을 할 수가 없다는 거는 여기가 별로 얼마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얼마 차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수 지점은 아니고 여기는 "분할 익전하는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를 뚫고 올라갔을 때 매수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를 하든 아니면 여기서 그 지지하는 모습을 보든 어찌 됐든 여기는 돌파 구간, 돌파 매매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단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지받는 모습을 받고 올라갔으니까 뭐 중장기적으로 간다, 아니면 뭐 스윙으로 간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구간 자체가 돌파 매매 구간이에요. 돌파 매매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긴 돌파 매매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무조건 단기적이에요. 올라가서 살짝 밀리면 무조건 그냥 쪼금씩 분할 익절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인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돌파 매매해서 올라오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파 매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그래도 그나마 좀 먹으니까. 그다음에는 인제 여기까지. 근데 어 비트코인이 주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승의 주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보다는 '요기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이 좀 작으니까, 이더리움의 상승폭에 비해서 상승이 작기 때문에 최대 올라가게 되면 23K 의 부분까지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인제 현물 차트거든요. 바이낸스 현물 차트고요. 이제 무기한 차트, 이제 선물 차트입니다. 선물 차트에 보게 되면 제가 좀 이렇게 표시를 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기 점으로 이제 이렇게 원으로 표시가 해 놨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지, 여기서 지지가 받지 못하고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어 목표 지점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다음 목표 지점은 여기고요. 이제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숏 포지션이 이제 목표 지점은 여기가 되겠죠. 예, 그러한 식으로 선물 차트는 여기 선물 차트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돌파를 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그 일봉 차트의 그 5 일선하고 일봉 차트의 26 일선을 이제 정배열이 되면 이제 "급등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급등이 올라갔고요. 얘가 이제 숏으로 전환할 시점이 그러면 어디인가라는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숏 지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점은 22,662 지점, 요 지점입니다. 그래서 요 지점을 깨고 내려오는지가 이제 첫 번째 숏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숏 지점을 해 가지고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까지 지금 5 일선이 지금 올라와 있죠. 뭐 5 일선은 그냥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이제 쭉쭉쭉쭉쭉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 5 일선을 이제 터치하는 지점까지 이제 숏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5 일선이 만약에 올라오는 게 좀 적게 되면은 여기까지, 여기가 보면은 21,122 까지 쭉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깨지면은 21,662가 깨지게 되면 이제 숏으로 전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숏으로 전환한 게 주 포지션이 숏이 아니고요. 주 포지션은 계속 롱입니다. 주 포지션은 계속 롱입니다. 보게 되면 아직까지
롱이죠. 아직까지 롱입니다. 왜 아직까지 롱이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요게 하이켄 IC가 바뀌었던 지점이 여기고요. HA 로우선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다 그 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물은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만 선물은 그렇지 않죠. 선물은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뭐 거의 청산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하이켄 IC 보면 이제 몸통이, 이게 몸통 캔들이 지금 쭉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몸통 끝나는 지점, 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가 몸통 끝점입니다. 이제 이렇게 꺾여지잖아요. 꺾여져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요 근처에 지나가는 지지와 저항선이 있죠. 여기는 요 색깔은 마이너스 100이라고 그랬습니다. CCI 마이너스 100 지점이에요. 그래서 얘가 쭉 가격이 하락을 해서 요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주 포지션은 숏이 되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주 포지션은 롱이다. 그래서 주 포지션이 롱이니까 떨어질 때마다 숏은 이제 그 롱은 모아가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저기 해지용으로 이제 숏을 먹는 거죠. 이제 떨어질 때. 그래서 숏으로 먹고 롱으로 이제 타고 올라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시게 되면 HA 하이선이기 때문에 HA 하이선에서 하이선 위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게 되면 좀 어느 정도 좀 세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고점 구간을 얘기하는 거고,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HA 하이선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깨지 않고 여기서 이제 계속 이게 행보하게 되면 좀 세게 좀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게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올라왔다가 툭 치고 밑으로 이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툭 치고 떨어지다. 왜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힙소가 나와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터치하고 내려올 수 있다. 현물보다 선물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이런 거는 다 그 먼저 첫 번째 도달했을 때는 무조건 분할 익절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딱 치고 내려와 가지고, 왜 행보했다가 딱 치고 내려가고 이제 2번, 3번 이렇게 하겠지만, 첫 번째 무조건 첫 번째 도전하는 그 구간은 무조건 분할 익절을 하셔서 보셔야 가격이 떨어져도 이제 그 마음의 동요가 없지, 올라갔을 때 첫 번째 지점에까지 올라왔는데 더 상승할 거야 기다리다가 이제 망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첫 번째 구간. 그러면 얘는 지금 첫 번째 구간이 지금 어디예요? 지금 여기를 터치를 했었죠. 그러면은 첫 번째 구간 여기에서 분할 익절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롱이었으면. 그리고 기다리시게 되면 이제 푸근하게 기다릴 수 있죠. 여기에 행보하게 되면. 그래서 또 상승을 해서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해서 이제 위로 쭉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딱 치고 이제 내려오게 되면 이제 뭐 여기서 이제 행보한다든가, 아니면 치고 여기서 행보하든가 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첫 번째로 딱 올라왔을 때 여기서 분할 익절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행보해도 이제 푸근하게 기다릴 수가 있죠, 롱을. 떨어지게 돼도 이제 거의 떨어지게 되면은 뭐 수익이 적으니까 좀 약간 기분은 안 좋겠지만 불안하진 않잖아요, 청산당할까 봐. 왜냐면 여기는 수익을 먼저 얻었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때 그냥 아무 데서나 커트해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다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선물에서는 첫 번째 도달한 지점에서는 분할 익절한다. 첫 번째 도전에서는. 예, 그렇게 생각하셔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제가 금요일마다 하는 일이 있어 가지고요. 금요일 날은 방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만 방송 하루 쉬고요. 가능하면 다른 평일날이나 뭐 일요일이나 뭐 그때 상관없이 다 방송할 생각이고요.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이제 방송을 못 하겠죠. 이제 그럴 때는 저기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예, 긴 시간 얘기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가능하면 토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예,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